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위원장을 맡을지가 큰 관심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무조건 참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었지만 글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리 사냥꾼을 들어서 캠프 구성을 문제 삼은 거죠. 그러자 이 대표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승리를 위해 가지고는 항상 여러 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합류전 노고 사항이라는 거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캠프를 다 뒤집는 재구성을 원하고 윤석열 후보는 기존 캠프를 확대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윤 후보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만남이 알려지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견제 카드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제1야당 후보로 발걸음을 뗀 윤석열 후보. 선대위 꾸리기로 정치 시험대에 선 모양새입니다. 예, 첫 주제는 킹메이커 또는 트러블메이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킹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메이커 아니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다는 주장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후보가 아닌 권성동 비서실장이 만났어요.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해석이 좀 과하지요. 과해요? 예. 윤석열 후보하고 비대위원장님하고는 자주 통화도 하시고 여러 번 뵈신 그런 관계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그런 건 없고요. 아무래도 또 권성동 의원은 사선이시고 중량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서실장 됐기 때문에 가서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겁니다. 비대위원장은 마이다스 손이지요. 저희 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만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있기 때문에 둘 다 김 전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이 공이 전에 하셨고 그렇죠. 이후에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러셨는데 지금 마이다스 손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제 20대에 저희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1대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가시는 데마다 다 성공을 하잖아요.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해가지고 정말 당이 와해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당을 재건해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 놓는 게 나의 임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고 또 아주 통찰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지도자들이라든가 각국의 나라에 움직여가는 정책에서부터 정치적인 현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공부하시고 늘상 와치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꼭 합류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저는 뭐 그 정도라고 보지는 않아요. 삼국지에 보면 한 방통 정도. 방통 정도. 왜냐하면 제갈량 주유 3하이 정도는 아니고 그 밑에 정도 되는 거고. 지력 이제 민주당도 살렸잖아요. 들어가셔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후하게 좀 하세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효력이 끝났다. 또 다시 제가 보기에는 떠나간 김병장에게 다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와서 총 들고 와봐야 별로 명중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역일 때는 제가 보기에는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기대에 그렇게 휘하시면 나중에 실망하십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직접 모셨잖아요. 비대위원으로. 예. 우리 김 상황실장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견제가 들어오시는데 아주 강력한 견제를 하시는데 정말 그 젊은 사고를 하시고 어떻게 이 일을 하셔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비대위원장 오실 때도 그 당시에 본인께서 여러 가지 이 당에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이렇게 거명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정청래 의원 얘기하시는데 정청래 의원도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르신 분이에요. 공천심사위원장 그렇죠. 민주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공천을 못 받았죠.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청래 의원하고 이해찬 그 의원을 잘랐기 때문에 당시에 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김 의원께서 아주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김종인 위원장님 정도의 책략은 그런 분은 민주당에 한 10명 이상 있습니다. 여기에는 와룡이 있다. 10명 있고요. 사실 와룡 봉투를 그리고 얻으면 실제로
실제로 보면 김종인 위원장님이 1940년생이세요. 올해 82세거든요. 예. 뭐 연령으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아주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고 과거에 해석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는 과거의 잣대로 계속 재단하고 우리 정치권을 무엇이든지 과거의 잣대로 보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약간 비극이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 이상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그런 분들이 주도권을 갖는 정당은 저는 좋지 않다. 그러면 정치권- 그것만 하나 잠깐 여쭤보면 합류하실 걸로 보세요? 아니면 지금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꼭 필요한가? 내가 꼭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모셔야 돼? 이런 분위기도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로 잘 통화하시니까 저는 여기 뭐 통화하셨을 것 같고 저는 투톱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치 정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책은 김병준 비대위원장 해서 양 김이 투톱으로 해서 쌍두 비대위원장을 하지 않을까. 쌍두 비대위원장. 네, 그렇게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정책통이잖아요. 정책실장을 했었죠, 노무현 하셨고 정부에서. 그런 분야에 밝잖아요. 그래서 두 분 다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제가 보기엔 정치 정무와 정책을 나눠서 하는 쌍두 비대위원장을 구상하면서 만나시고 하지 않았나? 포석이 깔린 것 같아요. 포석이. 예, 주유급의 김영진 실장께서. 박정희 대통령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의료보험을 도입을 하셨어요. 예.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모시면서 보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금 AI를 비롯해서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셨을 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AI 전문가로 앉혔다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꿨잖아요. 예, 그렇죠. 미리 새 나가서. 그런 분이에요. 4차 산업혁명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시고 코로나19가 왔었을 때 비대위원장 하셨잖아요. 저희보다 더 공부하십니다. 의학자들하고. 그래서 어떻게 국가가 대처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총선하실 때 불과 2주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오시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재난이다. 예. 100조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못 쓰고 있는 예산의 500조니까 20% 정도만 조정을 하면 100조 원이 나온다. 이는 가지고 중산층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분이에요. 예. 지금 정말 아마 그 민주당도 모셔가고 싶을 텐데 아니 저희는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었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급은 10명 정도 있다. 10명 정도 있다. 그리고 혹시 실제로 제가 다음 방송에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도 하셨잖아요. 비대위원 그때도 했었죠. 비대위원장 하셨죠. 하고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얘기를 했잖아요. 또 민주당에 와서도 동일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큰 의제는 던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전 설계해서 내놓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체가 뭐냐 이런 의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성공했어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근데 과연 대선에 동일한 전술과 동일한 책략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과도한 예측이다. 지금 갖고 근데 앞서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쌍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나를 뭐 같이 하라고 그래. 그러고 이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윤석열 후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병준 제가 비대위원장을 볼 보는 게 아닐까요? 때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을 만나시고 한 거는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청와대에서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입니다.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 이 외연의 확대적인 의미도 크고 또 정책통이시잖아요. 정말 제가 또 모셔봤는데 정말 그 아주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한 전략적 측면이 강한 이런 전략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보께서 만나셨었을 텐데 어찌됐든 다 저희 당에 필요한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 역할들 중에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점쟁이가 다른 사람의 그 미래는 예측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왕자 쓰고 나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점쟁이가. 그래서 왕자 쓰고 나온 거 아니에요. 예측한다기보다도 예측했다고 아니, 주장할 수 그리고 있죠.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 한 번도 나가서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적이 없어요. 5번 다 비례대표를 했고요. 예. 당 대표도 한 번도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비대위원장. 그런 비대위원장은 그냥 오셔서 하신 거지 실제로 국민과 당원들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대표를 해보신 적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그 맹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대한 그 무슨 산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살아온 돌아온 김병장은 아닙니다. 돌아온 김병장은 아니다. 김 비대위원장 한 분에 지금 15명이가 공동위원장 맡겼는데 저희 15분하고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꿉니다. 우리 김 의원님. 상임 선대위원장은 딱 한 분입니다. 아니 바꾸자고 해도 송영길 대표. 저희 바꾸자고 해도 제가 안 바꿀 겁니다. 반대할 겁니다. 저희도 절대 안 바꿉니다. 일단 거래는 깨졌습니다. 양식의 의사가 안 돼서 거래는 깨졌고. 근데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2012년에 당시 대선에서 이제 경제민주화를 해서 마치 하나의 모토가 됐는데 되고 나신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팽 당하다시피 해서 사실 경제민주화 된 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있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왔고요. 그리고 오늘날 그래도 그 재벌로 집중됐던 경제력, 또 기술, 탈취 이런 문제들이 많이 그나마 정돈이 된 거죠. 하도급법이나 당시에 이제 입법 그렇습니다. 개정된 그래서 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던졌던 화두들이 그 이후에 입법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보완이 됐죠. 그래서 예.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뭐 해안이나 생각은 유효한데 이제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구슬이 소말이라도 깨어야 보겠는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화두를 던졌지만 그것을 입법 정책적으로 사실을 만든 것은 국회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당연하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뭐 축하드려요. 김종인 예. 비대위원장이 가신 건 축하드리고 제가 보기엔 파리떼와 하이에나들 쫙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쫙 모아가지고 한번 끓여부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일단 시청자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검땡땡땡땡님은 김 전 위원장이 운전대 잡으면 정권 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다. 즉 킹메이커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제가 항상 밸런스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Y땡님께서는 왜 김 전 위원장 보고 대통령 하라고 하지?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파리떼 하이에나가 나와서 성일종 의원님한테 물어보면 어제 윤 후보가 현충원을 방문할 때 권성동 비서실장이 같이 가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했다는 말이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져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물어봤다고 해요. 김재원 의원한테. 우리 당에 지금 캠프에 파리떼 하이에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파리떼냐 하이에나냐? 저가 이제 정확한 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리떼는 아니고 파리라고 해야죠. 단수니까. 일단 그렇게 얘기했더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권 의원은 덩치가 있으니 하이에나로 하자. 파리는 좀 그렇지 않냐.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에 선관위원 하시잖아요. 성일종 의원님이 파리떼 캠프에 파리떼 하이에나가 많이 있습니까? 고수가 정지 작업하는 예. 노련함이지요. 예를 들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오실 때 예. 자기가 이 운영할 수 있는 당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 쉽게 핸들링할 수 있어야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지 작업으로 거기에 파리떼가 어디 있고 또 하이에나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거 때는 작대기도 필요하잖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 이 정치 지형도를 놓고 봤을 때 고수가 던지는 하나하나의 바둑의 포석이지요. 근데 그래서 작대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작대기가 이제 기둥 자리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짚은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그렇게 다 배치를 하시죠. 들어오시면. 저희가 저 비대위원장 오셨었을 때도 사람을 다 픽업을 하셨습니다. 그때 새로움을 추구해야 되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약자, 청년, 여성 예. 이렇게 뽑아 쓰잖아요. 의원들 중에서도 재선이나 초선에서 쓰셨고 비교적 원만하게 가려고 했으면 무난하게 가려고 했으면 아마 4, 5선도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을 일신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사람을 픽업해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뿌리겠다, 배치시키겠다라고는 고수의 바둑을 두는 예. 아주 묘수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성동격서죠.
저기 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고육직책이죠. 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은 그 국민의힘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종하는 세력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권을 갖지 않으면 선대위를 구성하고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정리지 않고는 선대위를 못 꾸리니까 예. 그런 언사를 통해서 성동 동쪽에서 세게 소리를 내고 치는 거죠. 후보를 때리고 그런 다음에 선대위를 잡고 그런 다음에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런 워딩을 던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아는 권성동 의원은 팔이나 하이에나가 아니라 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미어캣이나 멧돼지예요. 아주 미어캣보단 멧돼지가 멧돼지가 가까운 걸로 그렇죠. 해서. 열심히 제가 보기에는 그 유효한 일들을 많이 했고 합리적인 윤석열을 만든 제가 보기에는 1등 공신이죠. 남들 하지 않을 때 나가서 예. 뭐 해보겠다 하고 해서 대단히 사실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 왔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폄하를 당하게 되면 본인은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성동 잘 나가다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죠. 아니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아, 꼭 성동격서에 얘기하셨는데 아니, 권성동 의원은 일단 아닙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갈등은 없다라고 권성동 페이스북에 의원을 얘기를 찍은 했습니다. 적도 없고 지금 잘 나가시다가 그렇게 자를 팍팍 부리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권성동 의원은 굉장히 그 의원들한테도 신망 높고요. 그리고 또 굳은 일 있을 때 뒤로 물러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비대위원장께서도 굉장히 눈여겨보실 거예요. 그런데 캠프에 윤석열 캠프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뭐 탈진보 세력까지 다 포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극우적 성향이 강했던 분들부터 뭐 어떻게 보면 중도 호남 인사도 이제 뭐 김동철 전 의원이랑도 뭐 지지 선언을 했었고 다 있으니까 그냥 뭐지라는 느낌도 사실은 이제 좋은 거지요. 좋은 건가요? 선거 때는 좋은 거죠. 더 들어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은 보기에는 석고찌개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민주당도 그런 게 있지만 오합지졸이 될 것인가 예. 용광로가 될 것인가 그 차이가 있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선대위와 후보가 어떻게 잘 해나가느냐 그에 따라서 오합지졸이 되든지 용광로가 돼서 좋은 제품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 거네요. 그럼 이쪽 저쪽에서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 각자 목소리 내고 내가 옳다라고 하면 이건 오합지졸인 거고 잘 모아내서 그렇죠. 좋은 의견을 내면은 용광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스펙트럼은 정당은 넓죠. 넓어야 되고요. 또 지역의 어떤 이 협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넓게 인재를 두루 다 들어와야 되고 또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예. 이걸 만들어내는 선대위가 이기는 거지요. 이거를 하시겠다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생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갈등을 좀 있는 것처럼 나와야 관심도 끌고 그러면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매듭이 지어져야 그 매듭을 기반으로 이제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내겠지요. 전형적인 저기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그 로드맵입니다. 예. 어디 민주당 할 때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국힘 할 때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사실은 비슷한 포맷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런 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총괄 선대위원장은 우리 저기 국힘은 후보에게 전권이 있지 않습니까? 당권과 전체 권한이 있어요. 민주당은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협의하게 돼 있는데 이 국힘은 당원이 후보에게 돼 있죠. 전권이 돼 있어요. 당권, 대권 모든 권한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오케이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를 위해서 제가 보기엔 지금 세게 때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되면 합류할 걸로 보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합류 안 하면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제가 비대위원을 할 때 굉장히 건의도 많이 했고 예를 들면 무슨 정책 결정할 때 반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경청을 하세요. 그리고 내칠 줄 알았어요. 예. 다음에 보니까 절대로 내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단 반대를 하더라도 논리적 근거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을 운영하면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의 여망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신다고 한다면 인재를 골고루 쓰실 거고요. 많은 것을 포용을 해서
새로운 방향 제시를 하면서 예. 국민적 동의를 받으실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두려우시지 마세요. 저는 아주 대환영입니다. 예.